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5분 이야기 돈오야의 김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 수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과학 분야에서 22명째 노벨상 수상자를 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은 단기 성과 위주의 정부 주도 국책사업 비중이 높죠. 그리고 기초과학에 대해 꼴대받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벨상은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에게 주는 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같은 모방 경제는 잘하지만 창의적이고 근본적인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난 90년대까지만 해도 소니 워크맨, 코끼리 전기밥솥, 파나소닉 TV 이런 것이 세계를 지배했던 일본 가전제품의 히트작들이죠. 일본 기업들은 한때 세계 반도체 시장의 80%를 점유하는 등 1970년에서 80년대까지는 일본 기업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자동차와 더불어 가전산업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죠. 소위 가전왕국이라는 명성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학자들은 재팬에스 넘버원, 세계 제일 1번이라는 일본의 제조업을 칭송했죠. 그리고 일본 경제가 곧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오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트렁크에는 워크맨, 코끼리 밥솥이 들어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살아 생전에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날이 오리라 이럴 것은 상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경제력 규모나 과학기술 면에서는 아직 일본에 지지만 조만간 일본을 제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OECD 세계경제협력기구 개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 총생산 GDP는 1조 6,240억 달러로 세계 10위입니다. 11위에는 러시아, 12위는 브라질, 13위는 호주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제친 거죠. 참고로 1위부터 순서는 미국, 2위가 중국, 3위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이렇게 한국 순입니다. 명목 GDP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얼만큼 생산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죠. 쉽게 말해서 한 나라 경제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팬에스 넘버원, 재팬 1등에서 오늘날 조금 몰락한 이유는 여러 개 있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첫 번째, 변의 흐름을 읽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전 반도체 기업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의 도래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죠. 두 번째로, 품질에만 집중해서 고객을 챙기지 못한 좁은 시야로 성장의 걸림돌이 되었다 보고 있습니다. 즉, 고객의 니즈가 다양해지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고성능, 고품질만 추구하다가 불필요한 제품이 되어 팔리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1985년도에 프라자 합의가 있었죠. 바로 일본은 무분별하게 자산시장을 부양해서 경기를 띄웠죠. 그 결과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산시장이 붕괴되면서 장기 침체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당시 엔고 효과 덕분에 해외 자산들을 많이 매입했는데요. 미쓰부시 그룹이 록펠러 재단을 매입한 것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그 당시 자신감이 넘쳐서 해외 부동산 사냥에 나서게 됐고 미국에 많은 부동산을 보유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엔화 가치가 너무 올라 일본을 팔면 미국을 산다는 나올 정도였죠. 그러나 미국이 그만둘 리는 없죠.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일본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게 된 결과가 된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1980년대 일본 거품 경제 소멸 이후에 92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해서 잃어버린 20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국가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간 경쟁이 되다 보니까 치열해지고 있죠. 최근에 미국 대통령도 본인이 나서서 미국의 제조업을 위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나 2차 전지들은 우리나라 기술은 세계 최고이지만 아직 최고 기술 보유기에 대비해서는 기술 격차 약 1년 3개월 정도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을 앞서는 날이 멀지 않았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의 전략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